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가 검찰과 입씨름을 벌이는 태어나 처음 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한 데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은 상황에 몰린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든 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지난 10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재판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표창장 위조 사건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에 대해 검찰의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후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한 고영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 이의를 제기하며 항변하는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인 거죠. 공판 중심주의와 구두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 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하며 검사를 향해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했습니다. 이에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재판부는 앉으라고 반복해 지시하는 상황이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고영권 부장검사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강백신 부부장 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다시 재판부는 말을 끊으며 기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도 않느냐고 항의해도 재판부는 앉으라고 했는데요.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를 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로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며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는데요. 강백신 부부장 검사도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으신다며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8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그때마다 검사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이런 다툼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변호인은
30년간 재판을 해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검찰의 재판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고용권 부장검사가 지금 변호인은 소송 수행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얻었지 저희를 비판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며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는데요.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공전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진 이유가 검찰에 있는지 변호인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의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보다 입시비리 의혹을 먼저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입시비리 의혹 관련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만큼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고용권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마음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내에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이 가족 비리 등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찰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이 허술한 기소와 증거들, 이러고도 무리하게 억지 기소를 하고 마치 범죄자인 양 한 가족을 파국으로 몰고 간 정치검찰, 이제 재판부와 맞짱까지 뜨려 합니다. 이 이상한 조직은 대한민국 별동부대인가요?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조차 부정하려 하는데요. 벼랑 끝에 내몰린 윤석열과 정치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유일한 답입니다. 아니, 검찰은 해체하고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국민 과반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는데요. 이 중 40%는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57.4%였는데요. 이 중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1.1%를 기록했고 16.3%는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57.4%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과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콘크리트 지지율 41.1%라는 점인데요. 아마도 이런 지지율을 임기 중반까지 유지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지율이 결국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 반대율은 39.6%였는데요.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도 26.3%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응답도 13.3%로 집계됐는데요. 항상 지지율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이 높은 지지율,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기 중반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50%를 넘는 이 견고한 지지율,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 지지율을 원동력으로 과감한 개혁과 국정 운영을 거침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같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